눈부시게 하얀 절벽이 그들을 유혹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어울려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모여서 큰 성당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들은 예쁜 꽃을 심고 어떤 이들은 사슴 사냥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 평화로운 땅을 영국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천에서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했다. 켄트는 런던 동남쪽에 있는 주이며 그 남쪽 해안에 영국의 관문인 도버가 있다. 도버는 도버 해협에 면한 항구 도시다. 프랑스와는 불과 34km 떨어져 있어 자연스레 영국과 대륙을 잇는 현관이 됐다. 오늘도 도버항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화물들이 분주하게 드나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영국을 만나던 곳 도버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한다. 항구를 등지고 좁다란 벼랑길을 걸어간다. 가는 길도 만만치 않지만 지나온 길은 더 아찔하다. 저만치 작아진 사람들 발 아래로 도버의 하얀 절벽이 눈부시게 다가온다. 빨리 다고픈 마음에 걸음을 재촉해본다. 사람들은 푸른 초원 위를 걸어 절벽을 찾아간다. 그 사이로 이름 모를 나무들이 거친 바닷바람에 맞서 힘겹게 서 있다. 이제 절벽이 가까이 보인다. 이 절벽은 약 7천만 년 전 바다 미생물의 시체들이 쌓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영국의 풍경이 됐다. 그들에게 해발 110m에 이르는 하얀 절벽은 희망이자 넘어야 할 장벽이었다. 먼저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절벽 요새에 성을 쌓았다. 도버성이다. 도버성은 그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영국을 여는 열쇠라 불린다. 로마 군대의 영국 침공 거점이기도 했던 이곳은 11세기 노르만의 정보광 윌리엄이 요새화한 이후 1000년 가까이 유지된 성이다. 언덕 높은 곳, 섹슨족의 교회 옆에 로마 등대가 있다. 이 등대는 로마의 영국 침공 직후인 서기 50년경에 세워졌다고 한다. 2000년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묵묵히 도버 해협을 내려다보고 있다. (2000년의) 세월 속으로 들어가 봤다. 차마 꺼내지 못한 비밀스러운 말들이 등대에 갇혀 웅성거리는 것 같다. 도버성에는 다양한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중세의 성벽과 나폴레옹 시절의 벽돌들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공간에 있다. 어디선가 낯선 억양의 목소리들이 들린다. Wir sind mit Bus und Fähre. Ja, Bus und Fähre. Ja. And ferry. Ja, warum sind wir hergekommen? Ja, die Schule hat gesagt, wir müssen was machen, damit wir was lernen. Das war eigentlich, weil das jetzt jedes Jahr so war mit der Studienfahrt. Und dann haben wir das jetzt auch gemacht. Und ja, und jetzt sind wir hier und besichtigen ein bisschen England.
(100년) 동안 2번이나 영국과 전쟁을 했던 독일의 아이들이다. 도버성은 1, 2차 세계대전에도 여전히 중요한 요새 역할을 했다. 특히 2차 대전 때는 유명한 던커크 철수작전을 했던 곳이다. 고립된 군대를 작은 어선들까지 힘을 모아 철수시켜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도버성 내성의 관문을 지나면 헨리 2세의 왕궁이었던 거탑이 나온다.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의 궁전답게 직사각형의 탑이 당당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다. 탑 안으로 들어가 봤다. (12세기)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정교하게 재현돼 있다. 이곳은 조리실인데 중세의 주방기구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위층에 올라가자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이 이끄는 대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봤다. 화장실이다. 이곳은 헨리 2세가 외국의 귀한 손님들과 연회를 벌이던 방이다. 화려한 은식기가 눈길을 끈다. 헨리 2세는 부인과 아들이 반역을 하는 등 가족에 얽힌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한쪽에선 그의 뒷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실제 공간에 투사해 흥미를 끌었다.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 여기서는 성이 한눈에 다 보인다. 도버 해협을 배경으로 섹슨족의 교회와 로마 등대가 보인다. 한쪽으로는 평화로운 도버 해변이 펼쳐져 있다. 도버는 이렇게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도버를 떠나 찾아간 곳은 영국 종교의 중심 도시인 캔터베리다. 이곳은 성 어거스틴 수도원 유적지다. 서기 597년 교황청에서 파견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켄트 왕국의 에셀버트 왕이 받아들이면서 영국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다. 이듬해 세워진 성 어거스틴 수도원은 수차례의 개축과 파괴를 거치면서 지금은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따로 떨어져 있어 살아남은 이 교회만이 초기 앵글로색슨 교회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전해준다. 비록 지금은 폐허로 남았지만 성 어거스틴 수도원은 영국 기독교의 모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수도원의 폐허 너머로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캔터베리 대성당이 보인다. 캔터베리 대성당에 가려면 도시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대 켄트 왕국의 수도였던 캔터베리 거리엔 역사가 오랜 건물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인구 6만 정도의 교육 문화 도시로 관광객과 학생들이 많다. 거리 한편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온다. 퍼레이드가 있는 모양이다. 다양한 의상을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한다.
용 모형을 가지고 참가한 동양 학생들이 반갑다. 목마를 탄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행렬을 따라간다. And it starts today, and it will be for 2 weeks. 2 weeks. So an international festival, and you can pick up the program in most of the shops. It's the centre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but the festival brings another part of Canterbury alive. Yes, it's wonderful.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거리의 악사들이다. 인형들의 표정과 애잔한 바이올린 선율이 오래된 거리 풍경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캔터베리 대성당 정문에도 거리의 악사가 기타를 치며 노래한다. 노랫소리를 들으며 대성당으로 들어가는 줄에 섰다. 드디어 캔터베리 대성당이다. 영국 교회의 중심답게 웅장한 수직의 첨탑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대성당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세운 자리에 몇 차례 증개축을 거치면서 노르만, 고딕 등 다양한 양식을 아우르는 화려한 건축물이 됐다. 대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실내 공간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대성당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운 이래로 영국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주교 제도를 확립하면서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교회의 수석 주교가 됐다.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서 기도를 하고 새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캔터베리 대주교다. 영국을 대표하는 성당답게 캔터베리 대성당 안에는 여러 왕족들의 무덤이 있다. 그리고 역대 캔터베리 대주교들의 무덤도 함께 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이들이 늘 사이가 좋을 수는 없다. 1170년 이곳에선 캔터베리 대성당의 종교적 상징성이 더 확고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Thomas à Becket was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and some of the things he wanted to do, the king wasn't happy with, and so the king said, "Will somebody rid me of this troublesome priest?" Thomas was buried in the crypt, and then a lot of miracles happened with people. Thomas appeared to them, and the miracle happened. And so a lot of pilgrims started coming to this church. 베켓의 순교 이후 캔터베리는 중세의 대표적 성지 순례 장소가 된다. 그러나 베켓은
헨리 8세에게 또 다른 고난을 겪는다. When Henry VIII decided to sack the monasteries, they took away the shrine, and nobody knows where Becket's bones are. Everybody's tried to find out, but nobody's found them. So now all we have is a little candle telling us where he was. 텅 빈 공간에 놓인 작은 촛불. 베켓이 목숨과 바꾼 종교적 양심이 대성당을 가득히 비추는 것 같다. 성당을 나서니 아직 축제에 들뜬 분위기가 남아있는 느낌이다. 캔터베리는 스타워 강을 끼고 만들어진 도시다. 캔터베리의 도심을 배를 타고 한번 둘러보기로 했다. My name is George, and I'm going to be your tour guide and your engine. 조지의 노를 엔진으로 삼은 작은 보트에는 10명 남짓한 관광객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앉아있다. 도심을 흐르는 작은 강줄기를 따라가면 캔터베리의 유서 깊은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 지나간다. Now, the bridge here, this is the King's Bridge. And as we pass underneath it, you'll notice it was built in 2 separat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middle piece here. This dates back to 1134. It was later widened on both sides in 1769. Now over here, the beautiful Tudor building. This is the old weaver's house. It dates back to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The weaving industry thrived here in Canterbury. Within 20 years, it employed roughly 1/3 of Canterbury's population. 잔잔하게 흐르는 강변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도 보인다. 캔터베리는 작은 도시지만 대학이 4개나 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인데도 늘 젊은이들로 활기를 띈다. 우리 배의 젊은 사공 조지도 재미있는 유머를 곁들여 여행객을 즐겁게 한다. Exact shape of the back of my head. That's awesome. Thank you, thank you. 조지의 발연기를 끝으로 캔터베리 여행이 마무리됐다. 우리는 다음 여행의 중심지인 메이드스톤 근교에서 민박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묵을 집은 전형적인 켄트의 시골집이다. Hello, good afternoon. Welcome to our home. Lovely, thank you. Do Nice to come meet in. you, thank you. Yes, very nice to meet you. 아주머니가 2층의 방으로 안내했다. The oldest part, and this is a traditional Wealden, Kent home. The room here is a little bit younger. This is probably 300 years old because it was extended out. But this part here is the original 500-year-old part. It's had a lot of changes over the years. So this used to be my daughter's bedroom, and this used to be our son's. 다듬지 않은 목재를 있는 그대로 쓴 소박한 시골집이다. Are you allowed to change the room house structure? No, it's listed. It is a historic building, so we are not. We can do a little bit, but not major differences. No, they are quite strict. 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방문이다.
옛날 시골 할머니 집 재래식 화장실에나 있던 나무 걸쇠 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룬 영국이 이런 낡은 집을 소중히 지킨다니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새소리에 기분 좋게 잠이 깼다. 앞마당의 큰 나무에는 새들을 위한 먹이 주머니가 달려있다. 새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다. 부엌에선 아주머니가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다. 보통 이런 민박에서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 멀리서 온 손님들을 위해 제대로 솜씨를 발휘해 보신다고 한다. 부엌 한쪽 벽엔 아이들의 서툰 그림이 붙어 있다. Who drew the picture? My grandchildren. They draw grandma pictures. Where do they live? They live north of London in Hitchin in Hertfordshire.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은가 보다. 오늘 할머니의 요리는 오븐에 구운 닭 요리다. 뒷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곁들여 요리가 완성됐다.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요리다. So do you eat this kind of food Not every day. Not every day. No. Special meal. This is, yeah, this is a Sunday lunch. Normally you would have the family, but mine are too far away and one is on his motorbike, so I can't have him today, but normally it is a family time, yes, on a Sunday. But it is more difficult now with everybody living away from their hometowns or home villages, yeah. 켄트는 영국의 정원으로 불릴 만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원 지역이다. 날씨가 따뜻해 과일과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푸른 초원에는 가축들이 한가로이 노닌다. 이런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켄트 지방에는 성이나 귀족들의 저택들이 많다. 15세기에 세워진 놀성은 헨리 8세의 사냥 별장으로도 유명하다. 지금도 성 근처에서 사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이 살았던 차트웰 저택에는 처칠이 좋아했던 자리에 빈 의자가 놓여 있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꼽히는 리즈 성을 찾아갔다. 리즈 성 입구에 도착하자 먼저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기러기 떼다. 연못을 가득 덮은 기러기 떼가 장관을 이룬다. 관광객들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새들과 함께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기러기떼 사이로 하얀 백조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 백조를 따라가다 보니 검은색의 아름다운 새가 보이는데 바로 흑조다. 흑조를 처음 본 나는 그 우아한 자태에 눈을 떼지 못한다. 리즈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비칸이라는 외벽 망루를 지나야 한다. 리즈성은 성 주변에 연못을 파서 해자를 만들어 요새화한 성이다. 연못 주변에는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성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어디선가 공작새 한 마리가 나타나 성을 바라본다. 공작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봤다. 마치 전생에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궁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리즈성은 11세기에 세워져 여러 차례 증개축을 거치면서 오늘의 모습이 됐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왕비의 침실이 보인다. 리즈성은 6명의 왕비가 살았던 왕비들의 성이다. 이곳은 성에서 가장 큰 방인 헨리 8세의 연회장이다. 헨리 8세의 초상화 아래로 그의 끝없는 욕망처럼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다. 위층에는 리즈성의 마지막 소유주였던 베일리 부인의 침실이 있다. 베일리 부인은 1926년 성을 구입한 후 내부를 자기 취향대로 꾸몄지만 곳곳에 왕비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베일리 부인이 리즈성을 꾸밀 무렵 한 여류 작가는 영국인이 가장 좋아할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싱허스트 정원이다. 정원 입구엔 켄트 지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오스트하우스가 있다. 오스트하우스는 맥주의 원료인 홉을 널어놓고 부를 때 건조하는 창고다. 이 오스트하우스는 시싱허스트 정원을 만든 비타 색빌 웨스트 부부의 사연을 담은 전시실이다. 둘 다 동성연애자였던 이 독특한 부부는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이곳에서 결혼 생활을 했다. 두 사람을 끝까지 이어준 것은 편지와 정원이었다. 전시실 건너편엔 정원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앞에 쓰인 글귀가 인상적이다. Kissinghouse Castle Garden, the very famous garden that Vita Sackville-West and her husband Harold Nicholson, she a writer, poet and gardener, and he an author and diplomat, made together. They came here in the 1930s. They came here and it was in a ruin, and Vita with her romantic planting and Harold with his fine lines devised the world-famous garden. But together, with their two different styles, they created this wonderful garden. 시싱허스트 정원을 한눈에 보기 위해 비타의 탑이라 불리는 저택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쪽으로 질서정연하게 설계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타의 남편인 해롤드의 취향이 강한 축과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쪽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정원이 펼쳐진다. 비타의 풍요롭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느껴진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다른 스타일의 정원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탑에서 내려와 정원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남편 해롤드는 기하학적인 평면을 강조하는 프랑스식 정원을 선호했던 것 같다. 인공적으로 잘 손질된 나무들이 석고상이나 항아리 등과 함께 깔끔하게 대칭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잘 정돈된 정원 옆으로 해럴드가 가장 좋아했다는 라임워크가 있다. 질서정연하게 심어진 라임나무가 가지끼리 연결돼 끝없이 이어진다. (1932년) 해롤드가 심은 이 나무들은 반복된 정교한 가지치기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편 비타는 비정형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이런 자연주의 정원은 인위적인 프랑스식 정원에 대한 반발로 나온 영국식 정원의 특징이다. 비타의 정원에서는 담과 같은 인공 건축물조차도 자연의 일부처럼 풍경에 녹아들어 있다. 큰 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연못은 정원과 자연이 만나는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옆에는 과일 정원이 비타의 탑과 어우러져 편안하게 배치돼 있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심은 듯 만 듯한 들꽃이 피어 있다. 이제 켄트의 동쪽 해안으로 가보자. 이곳은 폐허가 된 12세기 교회의 탑이 로마의 요새와 함께 서 있다. 1000년의 간격으로 세워진 두 건축물. 다시 1000년 가까이 흐른 오늘, 이들을 보는 감회가 묘하다. 로마인들이 여기에 요새를 세운 것은 이곳이 켄트 지방의 동북쪽 끝이었기 때문이다. 저 동쪽의 낮은 땅은 퇴적물로 메워지기 전까지 바다였던 곳이다. Well, it used to be like an island in itself, where the river used to run round it. See, and they called that bit the Isle of Thanet. It's quite big, goes right round. Yeah. Because there's a river that runs from the River Stour. It runs right round along. I see. Comes round. Okay. That's probably why it's called the Isle of Thanet. 얼마 전까지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저 건너 신비의 땅으로 가보자. 타이닛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리스어로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 이곳 마게이트에는 그런 신비로운 전설에 어울리는 장소가 있다. 쉘 그로토에 들어서면 조개 껍질로 만든 공룡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맞이한다. 그러나 이곳의 진짜 비밀은 좁다란 지하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나온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통로를 가다 보면 쉘 그로토의 입구가 나온다. 쉘 그로토는 500만 개 가까운 조개 껍질로 장식된 신비의 동굴이다. 이 동굴은 1835년 연못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비밀스러운 조개 껍질 동굴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다. Nor do I beg for a reprieve. I'm not so fond to 기묘한 문양의 조개 장식 사이를 걸어가면 곧 제단과 같은 방이 나온다. 어떤 이들은 이 제단을 보고 사교 집단의 비밀 사원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외계인의 작품이라고도 한다. 그러고 보니 문양이 외계인을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스러운 동굴이다. 원래 테니 지방은 멋진 해안 절벽이 많은 곳이다. 마게이트에서 브로드스테어스로 이어지는 해변에는 제각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하얀 절벽들이 있다. 해변에 홀로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도 혼자 연습하기엔 좋은 해변이다. 보타니 베이라는 곳에 왔다. 멀리 엄청나게 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보인다. 저곳에서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든다고 한다. 썰물대에 맞춰 해변으로 내려왔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보타니 해변에는 예상치 못한 장관이 펼쳐진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하얀 절벽탑이 모습을 드러내 그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눈부시게 하얀 절벽과 파란 하늘이 경쟁하듯 다가온다. 절벽 아래에는 하얀 석회암석이 푸른 해초에 덮여 또 다른 세계 향연을 벌인다. 보타니 베이는 이런 빼어난 풍광으로 영화와 광고의 단골 촬영 장소로 쓰인다고 한다. 멋진 풍경에 사람이 더해지니 저절로 영화의 한 장면이 된다. 마음이 하얗게 풀어져 누구와도 친구가 되고 싶은 풍경이다. 환한 무지개가 마지막 행선지로 우리를 이끈다. 여행을 시작했던 도버 옆에 있는 포크스톤이다. 포크스톤은 인구 5만 정도의 작은 도시다. 위에서 본 풍경은 휴양도시답게 평화롭고 아름답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항구 쪽으로 내려가니 독특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온다. Every 3 years we hold an arts festival which is called the Folkestone Triennial. The theme for this year's triennial is Look Out, and here we have a piece by an artist called Gabriel Lester. So it's an observation deck, so you can go up and have a look at the history of Folkestone, so over the old railway where the Orient Express used to come in, and you can look out to the future and what's to come next in Folkestone. The inspiration for the bamboo came from China, where they use the bamboo as a scaffold.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문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비계가 되길 기대한다. 한때 항구 열차와 함께 활기를 띠던 포크스톤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도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2008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공공미술축제를 시작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어딘가를 올려다본다. 높은 빌딩 꼭대기에 한 사람이 위태롭게 서서 먼 곳을 바라본다. 이 퍼포먼스도 전망을 주제로 한 트리엔달의 작품이다. 포크스톤은 전부터 예술의 거리를 통해 도시를 특화시키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 창의적인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한 건물의 옥상에 재미있는 작품이 보인다. So what we're doing here is growing everything necessary to make a fish and chip dinner. So in these 2 tanks we have fish. There's carp on the right, tilapia on the left, and the waste that the fish produce then provide the nutrients for the plants to grow. So we have potatoes, mint and peas, and everything then filters back round in a loop. So as the loop goes round, the fish get bigger, the plants get bigger.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피쉬앤칩스를 통해 유기적인 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작품인 것 같다. 포크스톤에는 1842년에 세워진 철길 구름다리가 있다. 높이가 30m에 이르는 구름다리는 당시 토목기술의 큰 성과였다. 이 구름다리 옆에 바람개비를 닮은 작품 하나가 보인다. One by taking one of the most iconic structures in Folkestone, which is the viaduct, and creating a lookout point from the top, so allowing you to see the town from a different vantage point, but also looking at greener forms of energy and how we might try to adapt greener forms of energy in the future, and also just use energy in as much as we have. So if we don't have enough wind to run the wind lift, we can't actually run it. So yeah, that kind of makes it as well. So that's what this piece is about. 풍력 승강기를 타보려고 기다렸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타지 못했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도 그칠 줄 알아야 한다. 풍력 승강기를 못한 아쉬움을 이곳의 또 다른 명물인 리즈 리프트로 달래기로 했다. 리즈 리프트는 1885년에 만든 해변과 절벽 위 도시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다. 그런데 리즈 리프트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 물의 힘으로 케이블카를 움직인다는 것이다. Now, underneath each carriage where you sit, there is a water tank. The one at the top will have water put into it till it's heavier than the car and the passengers at the bottom.
When it's heavy enough, it will start to roll. The man will then control the speed with the brake wheel in the wheelhouse at the top. And when it gets to the bottom, the water is then jettisoned underneath the building into our tanks. When we've gathered it there for a while, he needs it back, and we use the old Victorian pumps to pump it back up to his tanks on the roadway. It's the weight of water, because they're connected to the same cable. As one goes down, it pulls the other one up. 물이 채워지자 케이블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의 힘으로 가는 케이블카. 100년 전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것 같다. 리즈의 언덕은 멋진 전망대다. 내려다보면 멀리 바다가 보인다. 맑은 날엔 프랑스까지 보인다고 한다. 포크스톤 해변의 소박한 풍경도 보인다.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해 보이는 해변이다. 그 바닷가로 내려갔다. 텐트에서 보낸 시간들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간다. 해변 한쪽엔 인어 동상이 앉아있다. 동화 속 인어가 아닌 현실 속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 동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